안녕하세요, 털보이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된장 만들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웬 된장이냐고요? 저 된장 사실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전통 된장이 한국 고유의 발효식품으로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서 긴 시간 발효시켜서 완성됩니다. 된장은. 근데 된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독특한 맛과 영양을 자랑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되어 있죠.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매주 준비부터 발효, 소금물의 비율과 숙성 기간, 그리고 보관 방법까지 단계별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는 과정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큰 관계 없기 때문에 된장 담그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건강한 전통 된장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통 된장의 맛은요. 핵심은 메주죠. 바로 메주 준비입니다. 메주는 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부드러울 때까지 푹 삶은 후에 으깨어 가지고 약간만 으깨야 되죠. 그래서 벽돌처럼 단단한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꼭 단단한 벽돌처럼 네모나게 만들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콩을 널어 놓고 이거 띄운다 그러거든요. 예. 콩을 널어 놓고 이걸 띄워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각으로 안 만든 콩 메주콩을 알콩 메주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냥 낫콩 메주 이렇게도 부르고 저는 둘 다 써봤는데 저는 네모나게 만든 것보다 그냥 알콩으로 그냥 만든 것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콩을 삶을 때요, 푹 삶아야 되지. 좀 덜 삶으면은 메주가 너무 거칠어지고 발효가 잘 안 됩니다. 충분히 삶아야 되고요. 꼭 사각으로 안 해도 그냥 널어놔도 곰팡이가 잘 핍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 균을 구입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누룩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거를 해서 뿌리는 게 더 좋습니다. 더 편리하게 하실 거면요, 집에서 이 메주 띄우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메주를 집에서 띄우지 마시고 국산 콩으로 만든 메주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콩으로 제대로 띄워서 네모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알콩 메주로 만든 것을 구입해서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메주를 막 띄우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메주를 사서 해보고 그 집게 맛있으면 또 그 집 것을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주를 그냥 사시면요, 여러 단계, 즉 그 띄우는 아주 기다림의 단계, 냄새나는 단계를 훅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주의 발효와 건조는 된장의 깊은 맛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메주를 빚은 후에 정성 들여서 발효와 건조가 필수적이죠. 잘 만들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 곰팡이가 적절히 자라면서 잘 발효가 되죠. 이 곰팡이는 된장 특유의 구수한 맛과 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좋은 곰팡이를 구하려면 구입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이 풍토가요, 메주 곰팡이가 저절로 가서 탁 붙는 그런 풍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실패하진 않아요. 메주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발효하고 또 약간 썩은 느낌 났다가 또 건조하고 막 그러면서 가벼워지고 내부의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변해요, 이게 약간. 그러면서 깊은 맛을 내게 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곰팡이가 너무 펴서 좀 이거 먹을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까맣게 돼서 너무 이게 썩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렵다고 하시면 메주를 사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는 다 메주를 사서 했는데, 물론 최근이라고 해도 몇 년 전이긴 한데요. 자, 세 번째. 이제 소금물에 메주를 담가야 됩니다. 메주의 발효가 끝난 후에는 이 메주를 소금물에 담그는데, 네모난 메주면은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소금물을 넣고 거기다 메주를 투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항아리 꼭 필요하냐?
항아리 꼭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큰 유리병, 그 매실 담글 때 쓰는 큰 유리병이나 아니면 큰 밀폐용기, 김치통 있잖아요. 김치 밀폐용기 큰 거, 거기다 담으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뭐 공부를 해보니까 항아리에다 했고,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항아리에다 했기 때문에 항아리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아리를 때마다 샀어요. 그래서 집에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항아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어서 마지막 담글 때는 매실 담그는 큰 유리병으로 사서 담갔습니다. 담그다 보니까요, 한 뭐 이 정도는 아니고, 예, 한 이 정도? 이 정도 굵기에 유리병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높이도 한 이만큼 되고. 그게 웬만한 중급 항아리 크기가 됩니다. 항아리는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그렇게 많이 안 큰데, 그런 거 한 10개, 10개 담갔어요. 10개 담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약 한 된장이 한 13통 정도 있습니다. 예전에 항아리에 3통 담갔던 된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집에 한 13통 정도 된장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단독주택이냐고요? 아닙니다. 아파트입니다. 냄새 많이 안 나냐고요? 냄새 조금 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 참을 정도로 나진 않아요. 소금물의 농도 되게 중요한데, 소금물의 농도는 보통 1대4에서 1대5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한 20%, 25%그 정도인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달걀을 띄워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정도의 크기로 뜨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믿고 했더니 그 정도면은 제 경험상 소금이 좀 적어요. 전통적인 된장은요, 소금이 충분해야 됩니다. 저염식은 못 써요. 저염 된장은요, 저장이 안 되고 된장이 바로 쉽니다. 된장이 쉬면 쉰 된장을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한 번 쉬면 맛이 이상해져서 신내가 납니다. 신내. 그래서 된장은 충분히 짜게 만들어야 됩니다. 적절한 소금의 농도, 즉 충분히 짠 농도로 해야 해로운 잡균의 번식을 막아주고 메주에 유익한 균이 잘 발효되도록 돕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메주에 유익한 균은 잘 믿질 않죠. 왜냐하면 이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주에서 충분히 발효된 그 맛있는 성분이 소금에 들어가서 숙성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발효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금물이라는 그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발효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효된 메주를 소금에 넣어서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변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발효라기보다는요, 발효는 균이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발효입니다. 그래서 메주에서 이미 한번 완성이 되고 메주가 소금물에 잠겨서 아주 그 찐득찐득하고 녹진한 상태에서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맛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발효가 거기서도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정확한 비율과 보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짜게 담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담궈보면 압니다. 나는 짠 거 싫어하니까 된장 저염으로 담글 거야 해서 한번 담그면요, 거의 100% 쉽니다. 냉장고에 넣어 놔두십니다, 이게. 그래서 장은 무조건 짜게 담궈야 되고, 제대로 짜게 담근 된장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더 숙성이 됩니다. 이 된장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좀 마르는데, 그 말라도 마른 대로 또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된장 담근 거는 오래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짜게 만드는데, 그 짜게 담그는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을 담그고 숙성시키는 기간, 이게 중요한데요. 그럼 메주를 소금물에 담궈서 충분히 숙성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메주에서 구수한 맛이 나잖아요. 이 구수한 맛이 나는 메주를 그 항아리나 아니면 밀폐용기 같은 데 막 집어넣으면, 소금물에 담그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요. 그 딱딱한 메주가 불어서 그 메주가 물기를 머금어서
푸석푸석하게 부드럽게 되면 그때 이제 뭘 하면 됩니다. 그 기간이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 정도 되고 봐서 이거 이번 매주가 이상하게 안 풀어진다. 그러면은 뭐 2달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봐서 푸석푸석 잘 이게 으깨진다 그러면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하냐? 막 섞으면 됩니다. 막 섞으면 됩니다. 이거 섞으면 그냥 된장이에요.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장. 그럼 간장은 뭐냐? 간장은요, 소금물을 된장, 그러니까 메주보다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그럼 물이 많이 남으면 그 메주 들어갔던 그 소금물, 메주 들어갔던 소금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소금물을 따라낸 것이 간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하고 그 어느 정도 간장을 남긴 이 된장하고 섞은 거는 된장이 되고 이 소금물은 간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 간장을 안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된장을 더 맛있게 한다고 해서 소금물을 적게 해서 간장을 안 뺀다. 나는 간장을 안 빼겠다. 맛있는 된장 먹을 거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게 하나의 기법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간장을 조금이라도 내서 먹을 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만든 그 간장은 어떠냐? 그냥 담백합니다. 담백하고 나름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적정 그 물이 좀 자박자박하게 해서 된장하고 그러니까 메주를 막 으깨서 섞으면 그냥 된장 완성이에요. 이 숙성 과정에서 그 콩 단백질이 막 이렇게 변성이 돼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변하고 또 변하고 그냥 계속 분해가 되고 그러면서 된장에 아주 깊고 진한 맛이 나오는데 이 된장은 언제 먹으면 되냐? 제가 해보니까 뭐 이게 6개월이다, 뭐 1년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한 3개월만 지나도 맛이 납니다. 3개월만 지나도 된장 맛이 나요. 왜냐하면 메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주가 이미 많이 발효된 거잖아요, 그죠? 발효된 메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3개월만 지나도 먹을만 하다. 그걸로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한 3개월 정도부터 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6개월 지나면서 맛이 또 다르고 1년을 분기점으로 맛이 또 다르고 한 3년 지나면 맛이 또 달라요. 그래서 놔둘수록 맛이 조금씩 변해서 이거 된장이 올해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 된장은 생각보다 많이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계속 된장이 남게 됩니다. 자, 5번째. 완성된 전통 된장을 오랫동안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이 뭐냐? 서늘한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 글쎄, 맞을까요? 그 종갓집 같은 데 보면요. 된장 그 항아리를요. 서늘한 데 보관하지 않고 땡볕에 보관합니다. 전통적으로 항아리당을 땡볕에 보관하면 여름에는 엄청 뜨거워요. 거기가. 근데 거기다 보관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저염으로 담갔다. 나는 그래도 난 털보이사는 저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그래도 저염할 거야. 그래서 좀 덜 짜게 담갔다면요. 그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쉬기 전에 빨리 드셔야 됩니다. 곰팡이도 자꾸 나고 쉬기 때문에 그 물도 생겨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짜게 담근 된장은 어떠냐? 땡볕에 놔둬도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직사광선만은 좀 막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전통 항아리라면 직사광선을 막아주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밀폐용기나 유리 항아리는 직사광선을 못 막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차양 그 암막 커튼 걸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직사광선 안 맞게. 그러나 뜨거운 환경, 추운 환경 그런 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관할 때 충분히 그 짜게 담그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밀폐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이게 밀폐를 너무 하게 되면 물이 생기고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된장도 썩거든요. 아무리 짜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물이 좀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목 같은 그런 걸로 이 입구를 좀 공기가 통하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된장 위에다가 소금을 두껍게 뿌려가지고 변질을 예방할 수 있죠. 그래도 구더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그 천 틈을 뚫고 알을 낳았는지 구더기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엄청 짜게 담갔는데도 구더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구더기를 퍼내고 그 구더기가 먹은 부분만 버리고 다시 소금을 왕창 뿌린 다음에 다시 보관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관해서 나중에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구더기 들어간 거는 그 비밀인데. 자, 오늘 된장 담그는 내용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통 된장은요, 메주를 빚어서 발효를 시키고, 이 메주 빚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사실은 그냥 상온에 놔두면 잘 발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소금물 농도로 좀 짜게 담근 후에 오랜 숙성 과정 그냥 통에 넣어서 놔두면 그게 된장입니다. 자, 한번 다시 그 정리해 볼게요. 된장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메주를 일단은 띄운다. 그다음에 메주를 잘 건조시킨다. 그다음에 그 소금물에 메주를 투척한다. 그리고 메주가 다 부르면 3, 40일 후에 으깨서 보관한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생략하면 메주를 사서 소금물에 담가서 한 달 정도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으깬 다음에 보관하면 끝. 이때 주의점은 좀 짜게 한다. 그게 끝입니다. 메주 준비부터 뭐 건조, 발효, 소금물 담그기, 장 담그기, 숙성 그리고 최종 보관 방법까지 제 팁을 좀 말씀드렸는데 된장 담그기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 먹는 된장에서 제가 아주 충격받은 건 뭐냐면 된장을 직접 담가본 분들은 아시지만 된장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유리통 그거 한 통 담그는데 제가 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거의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리통 가격까지 하면 그게 뭐 장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아리일 경우에는 거의 한 통 담그는데 거의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들 수가 있어요. 항아리 값까지 다 하면 한 20만 원까지는 들겠네요. 그렇다면 파는 된장은 왜 이렇게 싸냐? 너무 싸요. 너무 싸서 못 믿겠어요. 콩값도 안 나와요. 정말 콩값도 안 나옵니다. 집에서 담궈 보면 알아요. 왜 그 파는 된장이 너무 싼 건지. 그래서 직접 된장만큼은 여러분이 담가서 식탁을 건강하게 준비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담갔지만 한 통만 담그셔도 요새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기 때문에 거의 5년, 10년 이상 먹습니다. 식구들이 뭐 한 3식구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10년 먹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시고, 저는 오늘 영상을 그 자료 화면을 별로 준비를 못했는데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쉽게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가 된장 담궜던 그런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용기 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나 유리 항아리에 담궈도 충분하니까 집에 전통 항아리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메주를 그냥 한번 사서 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된장 만드는 요리를 사랑하는 털보 의사였습니다.